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의사분들의 재테크, 저는 부동산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 의사분들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제가 의사를 위한 재테크 가이드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이 책은 가정의학과 원장이신 분이랑 재무설계 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이 있었어요. 2014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의사와 관련된 재테크 책들을 찾아서 보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이 다 금융 쪽 그리고 재무설계사인 분들과 쓴 책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재테크 분야에서 부동산을 빼고 재테크를 논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의사분들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물론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의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분들의 고민 얘기도 알게 되기도 하고, 여건 얘기도 듣게 돼서 그래도 보통 사람분들보다는 의사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는 있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속속들이 제가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인분과 한번 교류를 하면서 의사의 부동산 재테크, 이걸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책은 아직 없나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어찌됐건 의사가 아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은요, 너무 의사의 재테크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 얘기는 없고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들만 있고 보험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게 그런 것들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복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법 같은 복리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고 금융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효과를 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내지는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 주변에 복리로 인해서 마법처럼 자산이 불어났다,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보지 못했고, 오신 분들 수천 명이 되는데도 본 적은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복리로 뭔가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된 거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의사인 분 중에 금융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연령으로 보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젊은 시절에는 고위험, 고수익의 상품을 고르고 나이가 들면서 얻은 수익으로 저위험, 저수익의 상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라고 써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위험, 저수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저위험, 저수익이잖아요. 근데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게, 이런 게 있나? 수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고위험을 감수해야 고수익이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보면 서로 배치되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고위험 고수익이지만 그거를 실제로 하는 전문가는 그거에 대한 이미 고위험을 해지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는 고위험 고수익이지만 실제 진행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그거는 매우 극히 적은 위험의 고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재테크를 금융상품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으로 하는 분도 있고 뭐 다른 것들로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은 재테크에 있어서 단백질, 비타민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없이 재테크가 된다? 부동산을 아예 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아야 돼요. 거주할 집, 뭐 사무실을 쓴다든지 상가를 임대를 한다든지, 금융상품을 사실 뭐 접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뭐 예금하는 것까지 금융상품이라고 다 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부동산이 금융상품 투자, 뭐 펀드, 연금, 저축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저는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없이는 뭐는 되진 않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금융회사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참 보면서 많이 공감했어요. 개원 10년 차, 개원의사 연령으로 47, 8세 정도부터 소득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60세가 넘어가면 손익분기점 유지가 힘겨워집니다. 보통 개원 연령이 30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이 연령은 개원 연차와도 일치되는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이 연령이 가계에서는 지출이 정점에 이른 시기이고 이후 5에서 10년간은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나이 60이 넘어가면 개원을 해도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개원 초 10년 동안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유로운 노후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이거에 전혀 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이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개원을 해서 내지는 초기에 수익이 있는 걸 잘 모으고 해서 재테크를 잘 했을 때는 그 이후 상황도 편안하게 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소득에 맞추어서 지출을 하다 보면은 과거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 인턴 때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내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느냐, 적어도 수익 구조, 내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만 뭔가 생활이 되느냐, 아니면 일해서 번 돈으로 모아가지고 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 놓느냐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어떤 내가 시스템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여기 이쪽으로 가다 보면 소득이 느는 거에 따라서 계속 지출도 늘어나면서 결국엔 목돈이 모인 건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의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집 한 채 괜찮은 거 있으면서 돈 1, 20억 있는 상태가 전부인 상황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병원 하나 1, 20억 부자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는 의사인 분들한테 국한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빡빡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건물을 하나 사고 2개 사서 월세로 인해서 내 소득만큼의 소득이 생긴다면 나중에 은퇴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지 않고 지출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높아져서 뭐 1,000만 원이 넘어갔다. 근데 이제 수입차부터 뽑기 시작하고 명품을 사기 시작해서 지출이 늘어나서 모으는 게 뭐 한 달에 뭐 1, 2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면, 내지는 그것도 안 모으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가 경부선 타면 부산 도착하잖아요. 마찬가지. 어떻게 시작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대부분은 정해져요. 재테크를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환자 진료하면서 컴퓨터 한쪽에서는 주식 투자 이 창 켜놓고 중간중간 계속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하고 현금으로만 모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뭔가를 해보고 싶긴 한데 내가 해본 거는 집 한 채 사본 게 다. 건물 사자니 나는 이런 정도의 멋있는 건물 사고 싶은데 그러자니 돈이 모자라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을 보자니 그거는 건물이 마음에 안 들고, 내 건물에서 내 병원 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또 마땅한 건물이 없고, 원래는 내가 마음에 100% 들지 않는 건물이라도 해서 그 다음 조금씩 키워가는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거 작은 거 샀다고 하기에는 주변에도 그렇고 와이프나 남편한테도 얘기하기도 좀 저런 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이거 은퇴해서 이 돈으로 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시납으로 하는 뭔가 상품에 가입하기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불안감이 100이라면 약간은 줄어들지만 해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맨 처음에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랑,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내가 작은 건물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건물이라도 다음 건물로 넘어갈 걸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커간 거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100% 마음에 드는 건물, 대로변에 있는 거 완전 큰 거를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처음에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주변에도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망설이다가 시간 지나니까 내가 원래 살 수 있던 건물이 더 가격이 올라서 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건 예전에 봤던 것보다 더 못한 건물,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여건이 좋은 정도라면은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2011년 의협신문 동네 의원 선택기준 조사에서 초진 의원의 첫 번째 선택기준이 가까운 거리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병원에서도 입지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부동산에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방문의 선택기준은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 다음 입소문, 치료효과, 친절한 의사. 이건 아주 공감하는데, 강소상인의 공통점은 본질에 충실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재테크가 진료를 잘하는 것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위치가 좋고 진료를 잘하면 그 병원은 잘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이 책에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아주 살짝 있는데요.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냐는 정반대의 견해가 있어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 비용이 전체 자산 소득 수준에 적합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핵심 지역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가치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반드시 가격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의사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대부분 상승한다. 왜냐?
보통의 직장인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어떤 물건이든 가격이 올라가는데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사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100만 원 버는 사람들 1000명이 원하는 뭔가의 물건, 500만 원 버는 100명이 원하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더 높아지겠어요. 수요는 여기가 많지만 자금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이 여기보다는 턱없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소득 수준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산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배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권이 조금은 더 자유롭고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조금 더 높겠죠. 내가 좋으면 할 수 있어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제적인 부분이 제한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보다 이 수준보다 좀 더 낮다 한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높은 가격대의 물건을 선택하는 데는 망설이게 되는 거고 내가 이걸 무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좋으면 할 수 있어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저기 살고 싶어, 저기 괜찮은 것 같아, 그 지역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모든 부동산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 원하는 집, 원하는 건물, 원하는 상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상승되는 게 훨씬 더 크겠죠.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거고요. 강남의 부동산이 다른 지역, 여타 지역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당연히 그런 거죠. 소득 수준이 높고 자산이 많은 분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평창동에 부자가 많다던데 어느 지역에 부자가 많다던데 많이 모여 있는 걸로 치면 여기가 제일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숫자로 치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의사를 위한 재테크 가이드. 근데 이 책은 사실은 의사를 위한 금융상품 재테크 가이드라고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한번 짚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얘기했었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쓰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